자, 이번 시간에는 중심 내용을 찾으며 읽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지난 시간에 뭐를 했었나 하면 점검하며 스스로 읽기를 했습니다. 점검하며 스스로 읽기. 점검하며 스스로 읽기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심 내용을 찾으며 읽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중심 내용을 찾는 것은 사실은 점검하며 읽기에 보다는 더 먼저 나왔어야 됩니다. 내용 파악을 잘 해야지 그 다음에 뭐를 할 수 있나요? 스스로 점검을 할 수 있는 거죠. 중심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 예측이나 뭐 여러 가지 점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제 중심 내용 찾으며 읽기를 한번 교과서를 먼저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독해를 실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심 내용을 찾으면 읽기가 어려울 때 이런 것을 참고해야 됩니다. 참고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중심 내용을 잘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중심 내용을 찾는 거하고 파악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파악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파악하셔야 돼요. 찾는 건 있는 그대로를 찾는 거죠. 파악은 관계를 통해서 찾는 거예요. 관계를 통해서 찾는 거예요. 자, 무엇을 다룬 글인지 생각해야 해. 자, 이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무엇을 다루냐. 이거 이제 다시 한번 점검해 볼게요. 무엇을 다룬 글인지. 무엇을 크게 제가 두 가지로 이야기했죠. 자,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화제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둘째는 뭐라고 이야기했죠? 주제와 관련된 내용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무엇에 대한 이야기죠. 자, 그 다음으로 문단의 중심 내용은 문단 전체를 포함할 수 있어야 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자, 문단의 중심 내용은 자, 한번 적어 볼게요. 문단의 중심 내용. 은 문단 전체의 내용을 여러분 이 말 이해가 되나요? 포함할 수 있어야 된다. 부분 집합이라는 뜻이죠. 자, 요게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뭐예요? 문단의 중심 내용을 찾는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뭐냐면은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할게요. 그럼 여러분은 뭐냐면 중심 내용하고 문단 중심 내용이 아닌 것, 얘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어느 것이 중심 내용이고 어느 것이 중심 내용이 아닌지, 그쵸? 어떤 것이 중심 내용이고 어떤 것이 중심 내용이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얘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중심 문장이라고 이야기해요. 중학교에서는 얘를 보통 뭐냐면은 주제문이라는 말을 씁니다. 주제문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이제 얘는 뭐냐? 중심 문장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얘는 설명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얘와 얘가 무관할 수는 없잖아요. 설명을 합니다. 이걸 우리는 뭐냐? 뒷받침 문장이라고 말합니다. 뒷받침 문장. 여러분 이것은 지금 초등학교 3학년에서 다 나오는 개념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그런 말을 써줘야 돼요, 사실은. 근데 그런 말을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이런 말을 써야지 개념적으로 와닿는데 이런 말을 쓰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역시 이제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도 이걸 뒷받침 문장을 같이 사용합니다. 물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중심 문장을 핵심 문장 이런 말도 쓰긴 합니다. 자, 얘를 간단하게 이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하나의 문단이 있다. 하나의 문단으로 가정할게요. 그럼 중심 문장이 하나 있는 거죠, 이게.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거 이제 중심 문장이 앞에 오는 거죠. 예. 그럼 뭐예요? 뒤에. 뒷받침 문장이 오는 거죠. 이렇게. 이게 이제 전형적인, 대표적인
예, 이런 어려운 말 안 쓸 거예요. 기본 구조입니다. 이 앞에 중심 문장이 오고 뒤에 뒷받침 문장이 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 뭐라고 하냐? 여러분 이제 많이 들어보신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제가 이제 초등학교 그 학교 선생님들이 어떻게 수업하는지 잘 모르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는 뭐냐면 투괄식구성이라고 그래요. 투괄식구성.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투괄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투는 머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머리죠. 그죠? 예. 그러니까 투가는 것은 머리에서 앞부분에서, 그죠? 뒷부분을 다 포괄한다 이런 뜻이에요. 포괄한다. 아시겠죠? 이게 포함한단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문장이 뒷부분을 다 포괄한다, 포함한다. 여러분은 이제 포괄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우니까 그냥 포함이라는 단어를 쓰세요. 여기. 요 뜻을 이제 포함한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아시겠죠?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사실 어렵지는 않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염된 공기를 정화하는 일은 몹시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문장이 왔어요. 자, 한번 볼게요. 오염된 공기를 뭐 하는 일? 정화하는 일. 정화하는 일. 일이 어떻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문장이에요. 자, 지금 1문단에, 이 1문단의 첫 번째 문장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뒤에 문장은 뭐예요?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생각나시죠? 뒤에 문장은 이렇게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첫 번째 문장이면 두 번째 문장은 좀 흐릿하게 할게요. 잘 나오지 않네요. 두 번째 문장은 이런 거죠. 자, 이게 첫 번째 문장이고, 그 다음에 뒤에 문장들이 있죠. 그러면 모두 뭐냐 하면은, 이 뒤에 나오는 모든 문장들은 얘를 설명해야 돼요. 만약에 3, 이렇게 있으면 얘는 모두 얘를 설명해야 돼요. 우리 설명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예. 생각나시죠? 설명한다는 뭐라고 그랬나요? 뒷받침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이 문장이죠. 그 다음 이 뒷부분에 뭐예요? 이 문장이 와야 돼요. 이걸 우리는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자, 두 번째 볼게요. 공기는 한 곳에 모아 소독하기 어렵고가 있죠. 그렇죠? 어렵고가 있잖아요. 공기를 한 곳에 모아 뭐 해요? 소독하기 어렵대요. 어렵고. 그러니까 설명한 거죠. 여기서 공기라는 것은 여기 말하지 않았지만 당연히 뭐예요? 오염된 공기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오염된 공기란 말이 쓰여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죠. 오염된 공기는 한 곳에 모아 소독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 소독이란 말을 해야 되나요? 소독이 뭐죠?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적당한 말인지. 그렇죠? 예. 소독. 어떤가요? 예. 찾아보세요. 소독이란 말 찾아보세요. 이게 맞는 말인지. 자, 두 번째로 특히 미세먼지와 같은, 그럼 특히란 말을 하면은 어떻게 나면, 특히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이 세 번째 문장입니다. 특히 하면 범위가 더 좁아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미세먼지와 같은, 이렇게 돼 있죠? 미세먼지 같은, 생략할게요. 미세먼지 같은 오염물질이에요. 그러니까 미세먼지 같은 오염물질이 있는 공기겠죠. 사실 여기도 뭐냐면은 공기가 생략된 거예요. 이런 말이 엄청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글이 어려운 거예요. 보세요.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공기 이렇게 가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는 오염됐단 말이 아예 없어요. 그럼 여기서
미세먼지 같은 오염물질이다. 그러니까 미세먼지하고 오염물질은 같이 보는 거예요. 같으니까 이게. 그렇죠? 예. 같으니까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염물질 종류 중에 한 가지가 미세먼지죠. 같은 오염물질은 크기가 작아서, 자, 이렇게 했죠. 크기가 작아서, 볼게요. 크기가 작아. 잘 걸러지지 않습니다. 여기 보세요. 잘 걸러지지 않습니다. 잘 걸러지지 않는다. 걸러지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 말은 이건 어렵다를 설명하는 거예요. 얘는 결국은 미세먼지 오염물질은 잘 걸러지지. 여기에서 이제 크기가 작아. 여기서 이제 크기가 작아서 이건 원인이죠. 그러니까 소독하기 어렵다는 것은 이거죠. 그렇죠? 네. 이해 되시죠? 소독하기 어렵다. 자, 이것을 다시 이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설명하면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따를 수 있죠. 이렇게. 정화하기 어렵다. 소독하기 어렵다. 그쵸? 잘 거르기 어렵다. 요거는 좀 달라요. 크기가 작아서 얘는 뭐냐 원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얘는 크기가 작아서 잘 걸러지지 않는다. 요거는 결과죠. 그쵸? 그래서 좀 더 이것을 있잖아요. 정확하게 이제 줄을 끄면 굉장히 좀 복잡한데 이렇게 되는 거죠. 정화하기 어렵다. 뭐와 소독하기 어렵다. 그 다음에 잘 걸러지기 어렵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한 번 더 볼게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하나, 여기까지 소독하기 어렵고 잘 걸러지지 않는다. 이게 뭐냐 하면 같은 개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또 사람이 다니는 곳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어렵다. 이것도 결국 뭐예요? 정화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자, 또 사람이 다니는 곳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자 보세요. 공기정화장치 설치하기 어렵다. 설치 어렵다. 이게 결국 뭐예요? 정화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자영탈을 금지하거나 공장을 문을 닫게 하는 것도 힘듭니다. 자, 자동차 사용 금지 어렵고 어렵다. 이건 같은 거예요. 하나에. 그 다음에 공장을 문을 닫는 거 어렵다. 힘들다. 자, 어떻게 뒷받침 되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 여러분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염된 공기를 정화하는 것은 어렵다. 이것을 다 설명하는 것이 밑에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주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밑에도 한번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독해는 이게 이제 독해는 여러분들 굉장히 실제로 어려워요. 어려운데 얘처럼 방금 이렇게 한 것처럼 하나하나 따라가야 돼요.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한번 할게요. 자,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은 어떤 글은 중심 문장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중심 문장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중심 문장의 위치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럼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중심 문장을 주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뭐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도 마찬가지예요. 대충 다 기본 패턴은 같아요. 기본 유형 같습니다. 그러면 뒤에 뭐가 있나요? 뒷받침 문장이죠. 그렇죠? 네. 뒷받침 문장입니다. 얘는 얘 모두 부분집합입니다. 아시게 되겠죠? 네. 자, 이게 기본적인 유형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요거는 여러분이 충분히 해보세요. 네. 이렇게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중심 문장 찾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개념은 초등학교 3학년 1학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것을 혼자 보고 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초등학교 3학년 1학기에서 잘못 공부를 한 겁니다. 물론 초등학교 3학년 2학기에도 나오고 4학년 1학기에도 나오고 4학년 2학기, 5학년 1학기, 5학년 2학기 계속 나옵니다. 고등학교도 나오고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이 기본 개념을 모르면 여러분은 국어 잘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잘하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공부 열심히 하세요. 안녕히 계세요.